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저지에 태어나 한국 서울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고 있는 델라라고 합니다. 저는 한창 때는 몸무게를 100kg를 찍을 만큼 초고도 비만 여성이었습니다. 제 삶은 남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결국 남자 관계에서 제 몸을 직시하게 되었죠. 그것과 관련된 일화를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왈칵게 인터뷰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고도 비만이면 남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기도 하겠군요. 저는 미국 뉴저지에서 화목한 가정 안에서 태어난 한 소녀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꾸준한 정서적 지지와 저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주는 교육 덕분에 저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제 육체는 건강하게 자라지 못했죠. 저는 어릴 적부터 햄버거와 피자를 주식으로 먹을 만큼 먹는 게 미쳐 있었습니다. 미국의 음식들을 아시죠? 칼로리가 엄청난 음식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도너츠와 컨터키, 프라이드, 치킨, 타코 벨과 같은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이 저희 식욕을 포화 상태로 만들더군요. 지금에서야 다양한 세계의 웰빙 푸드의 바람이 불 정도로 미국 내에서도 건강한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아직까지 음식의 세계화는 더디기만 한 시점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제가 엄청나게 뚱뚱한지 의식조차 못했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고혈압, 당뇨 상태가 조금씩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그것이 건강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걱정이나 생각을 하지는 않았답니다. 부모님 몰래 과자를 숨겨서 20봉지를 한 번에 다 먹는 일상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죠. 한 번은 어머니가 운동을 같이 다니자고 조심스럽게 저에게 권유했을 때 저는 내가 왜 귀찮아 라는 식으로 어머니의 권유를 거절했답니다. 정말 다행히도 제 성격은 유쾌하고 재미있었기 때문에 밝게 성장했고 주변에 친구도 많았습니다. 못생기고 뚱뚱해도 내 내면을 바라봐주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서 참 다행이었죠.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 나이가 되니 사춘기가 찾아오더군요. 남들 다 있는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친구들이 주변에 항상 있고 인기가 많으니 마음만 먹으면 쉽게 남자친구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 키는 160이었고 몸무게가 100kg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당시 어울리던 미국인 남자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로서 어울리기 시작했는데 사춘기가 되다 보니 키가 크고 잘생긴 그의 외모에 반하게 되더군요. 저는 그에게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당차게 저를 거절하더군요. 델라 무슨 네가? 왜? 미안해 나는 너랑 연애하고 싶지 않아. 단 한마디로 저를 거절했지만 그 한마디는 제 가슴에 빗으로 꽂혀버렸어요. 충격적이기는 했지만 그때까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우리 학교 내에서도 꽤나 유명했고 킹카만 만나는 그런 잘생긴 아이였거든요. 그 친구를 내가 너무 쉽게 넘봤구나 싶었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비슷한 애한테 고백해야지 나도 눈을 좀 낮출 필요가 있어. 그래도 나름 자존감이 높았던 저였기에 생각보다 큰 데미지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흐르자 다들 아시는 체계적으로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만 혼자 만난 과자와 음식들을 먹으며 뒹굴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유일한 친구는 한국 드라마였어요. 한국 드라마 특유의 감성과 슬픔이 저를 자극시켰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코로나는 한참일 때였어요. 제가 한국 드라마에 빠지고 나니 점점 동양 남자에게 호감이 가기 시작했지 뭡니까? 그맘때쯤 우리과 동기 중 친했던 중국 남자애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와 같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친해졌답니다. 제가 고도 비만이었다면 그 친구는 중도 비만 정도 되는 아이였고 얼굴도 못생긴 편에 속해 있었어요. 저는 이 친구라면 제가 고백해도 저와 비슷하니 거절하지 않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다른 친구들도 다 있는 한 컵에서 우리는 술을 마셨고 저는 그에게 공개 고백을 했습니다. 샤오나 너 좋아해. 나랑 사귀자 그러자 그 중국 남자애는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더니 저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델라, 내가 아무리 뚱뚱해도 너보다는 아니잖아. 자기 관리를 그렇게 못해놓고 나 같은 애를 넘보다니 너 진짜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는 이 말들 사이사이에 어마무시한 욕들을 섞어서 뱉어냈지만 그 욕들을 담지 못해서 참 안쓰럽네요. 저는 그때 들은 모진 말들 덕분에 몸무게를 20kg나 뺄 수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욕을 하면서 인신공격은 대체 왜 하나요? 심지어 자기 도중도 비만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진짜 너무하네요. 그때 이후로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받고 드디어 제 몸 상태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어떠한 친분 관계의 지인도 만나지 않았고 하루에 1000번 줄넘기를 하고 어머니와 함께 하루 이 시간을 밖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을 일절 끊었어요. 풀떼기와 닭가슴살만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6개월 만에 20kg를 빼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160에 80kg가 될 수 있었어요.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뚱뚱한 여자이긴 했습니다. 죽었던 자존감은 그래도 정상 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은 되었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차츰 지나니 바이러스는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 팬이었던 저는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만 봤던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겪으니 감회가 새롭고 모든 게 멋져 보였어요. 특히 제가 감명 깊게 보았던 것은 동대문의 DDP였습니다. 건축물이 너무나 아름답고 신기해서 꼭 제 눈으로 담고 싶었거든요. 또한 한국의 술 문화와 이 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먹는 양만큼 먹어도 살이 안 찌더군요. 역시 웰빙푸드의 고장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지내며 저랑 또 친했던 한국 남자애가 생겼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유쾌하고 속이 깊다고 사람으로서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었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따라오며 한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설명해 주기도 하고 한국 아이돌 세븐틴을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콘서트에 같이 따라 가주기도 하면서 저를 친구로서 아껴주었답니다. 그런 그의 배려심과 따뜻한 마음에 저는 감동을 받았고 서서히 그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그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있을 때 중국 남자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커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마지막 용기를 끝까지 쥐어짜내어 결국 고백했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저의 고백을 거절했답니다. 하지만 중국 남자의 그것과는 아주 정반대의 거절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델라, 나는 너를 진심으로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 나는 내 옆에 항상 남아서 같이 모든 것을 하고 싶어. 저는 이 대답에 울면서 너도 내가 뚱뚱해서 싫은 거지라면서 쏘아붙였어요. 이건 너와 별개의 이야기인데 나도 원래 살이 엄청 많았었어. 내가 너를 거절하는 것과는 아주 별개의 얘기야. 너가 살이 찌건 안 찌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난 너가 친구로서 소중하거든. 좋은 친구를 잃고 싶지 않을 뿐이야. 너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내가 다이어트 했던 비법이 있거든. 도와줄 테니 같이 해볼래?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한다면 연인보다 더 좋은 관계로 유지될 수 있어. 그 아이의 말은 저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얼마나 다정하게 거절하면서도 저와 함께 계속 뭐든 해줄 것이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게요. 미국에 있을 때의 중국 남자와 너무도 비교가 되었답니다. 저는 그 한국 친구와 함께 다이어트에 돌입했고 지금은 160에 60까지 살을 빼게 되었습니다. 절정 때와 비교했을 때 40kg나 빠진 것이죠. 살을 그렇게 많이 빼니 확실히 자존감이 올라가고 외모가 아름다워졌습니다. 그 친구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고 지금도 제 옆에 누구보다 사랑하는 친구로 존재하고 있답니다.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는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심에 저의 한국 사랑이 최대치로 커져 있습니다. 언젠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겠지만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워가고 싶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델라님의 귀한 사연 잘 들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특히 내 사람이면 더 그렇군요. 언젠가 델라님에게 상처를 준 그 중국 남자는 어떻게든 후회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감동 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